함께 조금 예배 형식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현대화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오늘 해주시고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추태화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30분 동안 편안하게 우리 북 콘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책이 있는데요, 장로님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리시고요. 대개 이 책이 있으신 분은 뜯지 않으셔도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을 처음 대하시는 분은 뜯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감동이 돼서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교회에서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수님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먼저 그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광주 예수 기쁨 교회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북 콘서트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제목은 권력과 신앙, 부제는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 사실 만화로 읽기에는 좀 부담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여행을 많이 하실 텐데요. 뮌헨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독일에서 박사.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뮌헨을 처음에 가가지고 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내도 바라보고 사실 관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뮌헨 그 안에 뭐 저 유대인 그 추모 큰 그런 그 횃불로 되어 있는 그 1년 내내 횃불이 불타오르는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을 위한 그런 추모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뮌헨 바로 도심 바로 그 옆에 보면은 그 큰 유대인 회당과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신기하다. 어떻게 뮌헨 그러면은 관광의 도시고 아이언의 수도고 뭔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노이슈만슈타인이라고 왜 아름다운 백조의 성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고 뮌헨에 갔다가 보니까 저희 아름다운 관광과 아름다운 역사 유적 뒤에 있는 일종의 뭐 흑역사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 진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81년도에 유학과 함께 뮌헨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역사적인 모습이 무언가를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 이 책의 아마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한 81년도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은 거의 한 30년 뒤쯤에 책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로 나온 거는 그 책이 최근 10년이죠. 10년 걸린 셈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만화가 좋은 것이 일단 문자로 되어 있는 글과 그다음에 영화, 스크린이라고 하죠. 영화의 중간 매체가 바로 만화가 아닌가. 가독성이 좋고 쉽게 대할 수 있고 또 이 권력과 신앙은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내용이 충실해서 읽기가 굉장히 좋고 얻어지는 것도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만화로 내신 이유가 어디 있으신지 먼저 좀.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그 페이퍼북으로 책을 냈는데 연구소 같은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읽으신 독자님들이 조금 더 다가가기 좋게 이렇게 새롭게 만들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럼 먼저 만화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독지가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화로 만들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그 제자분이 특별히 그림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제자분은 어떤
어떤 분입니까? 예. 그 제자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위성 네. 작가라고 예. 아는 분인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만화 작품도 만들어내시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저희 기독교 문화학과에 네. 만학도로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기독교 문화 선교의 비전이 뭐고 기독교 문화 이론은 무엇인가를 네, 네. 공부를 하고 그 결국에는 그분이 국제 칼빈 신학 대학에서 네.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그렇게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 제자분이 박사학위를 받았군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원조를 하여튼 잘 살려서 네. 만화로 만들어냈는데, 네. 근데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수는 없었는가 그렇지만은 네. 왜냐면 책 내용이 나름대로 그 시대를 지배했던 어떤 정권, 예. 구체적으로 이제 나치 네. 히틀러 정권을 재미있게 그리기는 어렵다는 어렵죠.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회유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저항을 하고 예. 한 이러한 그 심각한 또는 진지한 역사적인 상황을 재미있게 그리기는 또 좀 어렵지 네. 않느냐. 예. 예, 그래서 어떤 원저에 충실하게 네. 만화로 그리게 돼서 예. 뭐 저는 내심 그래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우리 Y 이사 네. 굉장히 예. 훌륭한 우리 화가시거든요. 네네. 아유, 이렇게 참석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혹시 드립니다. 우리 저 예. 그 설립 예배 때 네. 그 그림 그분은 네, 저 그분은 그림 아니신가요? 저기 설립여행 때 네. 해준 분은 제 경희대학교 선배님이시고요. 그러시군요. 예, 예. 이제 Y 네. 이사님이신데 네. 예, 그분은 아니십니다. 예. 예. 그 뜯어서 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이제 조금 한 걸음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할까요? 네,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심적인 내용 네.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선 먼저 그 미스테리라는 말씀을 제가 책그 서두에 썼습니다. 네. 미스테리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현상으로는 보이지만 의미적으로 금방 다가오지 않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요즘에 뭐 현기증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현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상으로 또 지나가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이 현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어떤 현기증과 같은 현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뮌헨이라고 하는 뮌헨을 내포하고 있는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미스테리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독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문화적으로 숭상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기독교적으로 보면 뭐 루터의 종교 개혁이 500년 이상 1517년에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나라이고 네. 바로 그 음악 그러면 바하의 그렇죠. 뭐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고 뭐 철학에서도 칸트, 네. 헤겔, 대단한 대가. 뭐 어떤 기라상 같은 뭐 음악 다시 말씀드리면 베토벤, 모차르트 어마어마한 그런 소위 어떤 긍정적인 인류에게 긍정적인 문화를 맞습니다. 안겨주고 선사한 그런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나치주의와 같은 것이 그렇죠. 발흥을 해서 더구나 그것이 히틀러를 정점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뭐라 그럴까요? 파국으로 네네. 비극으로 그렇죠. 가고 네, 끌고 가죠. 그 과정에 유대인이 네. 뭐 아시다시피 뭐 600만이다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도 아우슈비츠라든가 네. 트레블링카 이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강제 수용소 시체를 그대로 소각장에서 태웠던 네. 그게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독일 안에도 지금 뭐 어떤 굉장히 큰 그런 강제 수용소가 아직도 한 6군데 남아 있고요. 곳곳에 그 당시에 뭐 전쟁의 이름으로 막 포로로 잡아서 일시키고 네. 우리도 일제에 의해서 강제 노용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 수용소들이 독일 전역에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잘 유지하고 거기에
유물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역사의 현장, 네. 역사의 고발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세계인들이 옵니다. 제가 그런 포로 수용소들을 방문했을 때 보면 뭐 유대인도 오고 그 다음에 예. 폴란드인들이 많이 그 당시에 이제 체포로 당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폴란드인 그 다음에 동구인, 예. 동구라파의 그런 분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가고 역사의 현장이 이러한 것이 실제로 있었다. 네. 그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그 교육의 현장으로도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 첨예했던 현상 중에 하나인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을 소위 탄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치주의에 물든 독일 사람이 당신은 나치를 찬동 안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네, 감옥에 갇히게 하고 예.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독일 기독교인을 고발을 하고 소위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순교에 이르도록 고발했다는 거지. 네. 그러면 고발한 기독교인은 누구냐? 친나치주의에 그렇겠죠. 말하자면 세뇌를 당한 네네. 기독교인들이 예.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나치주의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목사님들부터 설교 강도권을 네. 금지를 당하시고 예.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시고 감옥에서도 설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화를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편지 써서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형벌을 가한다든가 종이를 또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어디다 쓸 수 없는 뭐 이런 식의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을 탄압을 하고 독일 기독교인들이 네. 또 다른 독일 기독교인들을 말하자면 나치주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탄압을 하게 했던 그런 이 역사의 미스테리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그 당시가 이제 일제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도 뭐 아시다시피 예를 들자면 일제에 부역했던 많은 그런 뭐 한국 사람들이 일제에 저항했던 많은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발한다거나 이런 식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을 네. 과연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이고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 어쨌든 이 역사를 우리는 한번 밝혀서 네. 불편한 역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진리는 때로는 불편하죠. 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그렇죠. 가까우니라 그랬었을 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야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예. 당신 뭐냐라는 그런 것처럼 네. 진리는 때로는 역사 속에서 소위 편안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모습이 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평화로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역사를 다시 소환해서. 예. 불러내서 사실은 일제 시대와도 또 연관이 되고요. 예. 지금 독일은 나치 청산을 뭐 그 뒤에 정말 예.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탈나치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예. 예. 그래서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그 당시에 부역했던 목사들이 검증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친나치 행적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퇴출시키고 연근까지도 못 받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교회 목사직 내지는 교계의 주요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그런 탈나치화 운동을 벌였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소위 일제 이후에 교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뭐 또 다른 주제이니까 예. 그 일종의 하나의 문제 의식으로 두고 네. 주제로 가자면 그런 내용들을 예. 예. 어떻게 해서 나치주의자들, 나치 정권, 히틀러가 기독교를 회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야합하게, 정권에 야합하게 했는가? 네. 한쪽에서는 어떻게 나치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무슨 근거로 그 당시에 핍박과 곤욕을 당하면서
네. 사실 기본이 독일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카톨릭만 해도 AD 800년경에 이미 로마 카톨릭에서 선교를 게르만족에게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루터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거의 500년, 1000년에 가까운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권에 의해서 복음과 교회가 훼손이 되고 오해를 하게 만든 시대였다. 네. 네. 그것을 고발하는 게 이제 바로 권력과 신앙. 신앙 예. 1권과 네. 2권이 네. 되겠습니다. 예.